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경제위기와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하고 결국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부동산업계의 도미노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에 크게 의존하던 중국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부동산발 중국의 경제위기가 언제 터질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구이 위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구이 위안, 헝다 외에도 위안양, 다렌완다그룹 등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 역시 전부 동시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땅 팔아 이자 내던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형국입니다.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사태가 유독 중국 경제에 뼈아픈 이유가 있는데요. 비구이 위안은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와 달리 중소도시 위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디폴트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점이 오히려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유층이나 은행 같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건설 노동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는 역외 채권만 무려 109억 6천만 달러입니다. 58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비위안화 표시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도에서는 주로 이 건설회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를 못 갚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비구이 위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중국 산둥성 주예현에 거주하는 화이란이라는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가 2021년 비구이 위안으로부터 산 아파트가 공사가 지연되며 아예 입주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화이란 씨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벽돌로 지어진 아파트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았고 전 재산을 쏟아 아파트 분양권을 샀지만 그가 산 아파트는 완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격이 25%나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그가 날릴 돈이 25%에 불과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비구이 위안의 건설 노동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해 생활고에 처하게 됐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광둥성 건설 현장에는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국 SNS인 더우인에는 건설 노동자와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당국에 비구이 위안이 임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중국 3, 4선 도시의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중국 전역에서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중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심각한 경제 사정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곳입니다. 서민들도 자본주의 천병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장 미국적인 매장인 아이폰, 스타벅스, 테슬라 등이 가장 잘 팔리는 시장도 중국입니다. 하지만 정치 영역으로 옮겨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는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오죽하면 각각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수장인 2명의 장관 겸 국무위원이 몇 달 동안 명확한 사유도 없이 실종됐다가 갑자기 경질돼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전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진핑 정권을 흔들려는 제2의 태난먼 사태와 같은 시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최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격려의 포옹을 한 중국 육상선수 2명의 참가 번호가 태난먼 시위가 벌어진 6월 4일을 연상시키는 6번과 4번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진이 삭제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하필 누구보다 친시장주의 정책을 펼치려 했던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그리워하는 추모 열기에 불이 붙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 추모 열기가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비구이 위안 디폴트와 리커창 총리의 석연찮은 사망이 하필 같은 시기에 터지자 중국 정부는 결국 특단의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당국은 먼저 대학 내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태난먼 근처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태난문으로 향하는 지역의 통행까지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전시 사태에 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리 총리의 사망이 확인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장례식 일정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제2의 후야오방 사망 이후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 태난먼 사태는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 소식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 예상보다 빠른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채를 무려 1조 위안이나 추가 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GDP 대비 3%를 목표로 했던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 4분기부터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재정 적자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재해 복구를 위한 국채 발행이라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정한 재정 적자 목표를 수정하면서까지 추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는 사실상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연초에 설정한 재정 적자 목표를 조정하고 확대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막대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에서 3.8%로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방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1조 위안, 즉 184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추가로 발생하면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0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외형상 목적은 올해 목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한 긴급 대책 성격이 짙지만 시진핑이 내세웠던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구축의 실패, 경기 침체, 1대1로와 위안화 국제화 부진,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 열세 등 위기에 처한 시진핑 리더십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기를 살리기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국가 채무가 이미 위험선을 넘은 여건에서 추가 발행분이 소화되지 못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 상황에 봉착하면 늘어난 공공지출을 민간지출이 상쇄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 이런 식의 경기 부양을 추진한 국가들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제운용 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년 전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다시 선택한 폐쇄경제와 계획경제를 개방경제와 시장경제로 되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제까지 전권을 쥐고 있는 시 주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더라도 반짝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 20차례가 넘는 경기부양 조치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시진핑 정권이 경제를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민심 위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